기원하는 채용 공고의 직무 기술서와 자격 요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맞춰 이력서를 맞춤 구성하는 것이 서류 전형 합격의 핵심입니다. 이력서는 경력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 회사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임을 설득하는 제안서와 같습니다. 오늘은 직무 기술서에 맞춘 효과적인 이력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전략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키워드 매칭.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직무 기술서에 등장하는 핵심 역량, 기술, 전문 용어를 이력서에 반영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직무 기술서에 어떠어떠한 개발 경험 필수라고 되어 있다면 핵심 경력 사항이나 보유 기술에 어떠어떠한 개발 경험을 명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표현과 동일한 키워드를 쓰면 채용 담당자가 한눈에 적합한 사람임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원자가 많은 경우에 채용 담당자에게 쉽게 발견되는 이력서가 되려면 이력서가 될 수 있습니다. 간혹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만 통용되는 용어는 지양하고 업계 표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과 중심으로 이력서를 기술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맡았던 업무 목록을 나열하지 말고 구체적인 성과와 결과 중심으로 이력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치와 데이터로 성과를 정량화하면 이력서의 전문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성과를 숫자로 표현한 이력서는 합격률이 13%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처리 속도 30% 향상처럼 성과를 수치로 작성하면 자신이 한 일의 임팩트를 명확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무 기술서와 관련이 없는 경험이나 경력은 아무리 그게 성과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과감히 제외하고 지원 직무와 가장 밀접한 경험 위주로 이력서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큰 성취라 해도 지원 직무와 무관하면 과감히 삭제하고 그 대신에 직무 연관 경험을 선별해서 강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과거 경험에서 지원 분야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재해석해서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직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지원하는 마케팅 직무에서도 강점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경험을 직무에 맞게 각색하여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력을 다 쓰기보다는 나의 경력과 채용회사에서의 요구하는 경험과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경험만 선별의 스토리라인을 잡으면 좋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소한의 교육으로 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인재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력서 항목별 작성 방법과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력서의 각 항목은 채용 담당자의 시선에 맞춰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첫 페이지에 개인 신상 정보, 핵심 직무 역량과 경력, 그리고 학력사항 요약을 작성합니다. 보유 기술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관련 자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상세 경력사항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각 항목별로 작성 요령과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세 경력사항은 이력서의 핵심이며 지원자의 적합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최신 경력부터 역순으로 작성하되 지원 직무와 연관성이 높은 경험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각 경력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정보를 간단하게 작성을 합니다. 기본 정보는 근무 기간, 회사며 근무한 부서와 직무를 한 줄로 간단히 요약하는 게 좋습니다. 그 아래에 역할과 책임을 작성을 하는데요. 각 직장별로 담당했던 주요 업무를 간략히 설명을 해줍니다. 가능하면 직무 기술서의 직무 내용과 겹치는 핵심 업무 위주로 3개에서 5개 위주로 선정해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업무를 다 쓰기보다는 지원 직무와 밀접한 업무 중심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입 교육 기획 직무를 지원한다면 과거에 수행한 업무 중에서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그리고 신규 입사자 온보딩 제도 개선과 같은 관련 업무를 골라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짧다면 한두 가지 핵심 업무에 집중해서 짧은 기간에도 특정 부분에 기여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력서의 상세 경력 사항 부분에는 성과와 기여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나열한 업무의 각각에 대해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한 줄 형식으로 덧붙여 주면 좋습니다. 이때 가능한 수치와 결과 중심으로 소설해야 임팩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온라인 홍보물 제작이라고 쓰기보다는 온라인 홍보 콘텐츠 월 8건 제작 및 배포 또는 SNS 팔로워 20% 증가와 달성처럼 행동과 성과를 함께 작성하면 좋습니다. 강력한 액션을 나타내는 동사인 개선했다, 달성했다, 추진했다와 같이 시작하고 어떤 변화나 이득을 가져왔는지 결과를 명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장 구조는 채용 담당자가 무엇을 해서 어떤 성과를 냈구나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성과에 대한 작성 순서는 각 경력 내에서 가장 임팩트가 있거나 지원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성과를 최상단에 배치합니다. 채용 담당자는 위에서 아래로 읽으며 관심도가 떨어지므로 첫 두 줄에서 눈길을 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력서의 작성은 개조식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경력 기술은 가급적 한 문장씩 끊어서 정리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문장 형태보다는 간결한 개조식이 가독성이 높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어는 생략하고 동사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조사 및 리서치 보고서 작성, 신규 B2B 거래선 5곳 발굴 등 불필요한 접속사와 장황한 표현은 없이 핵심 키워드만으로 요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영업 담당이라고 한다면 해외 거래선 30개국 관리 및 신규 시장 개척, 2년간 해외 매출 50억 달성, 신규 시장 3곳 진입 또는 현지화 마케팅 캠페인 기획 및 실행, 캠페인 후 현지 문의 40% 증가, 브랜드 인지도 상승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격증이 있다면 직무와 직접 관련된 자격증 위주로 선별해서 기재를 해야 합니다. 모든 자격증을 나열하기보다는 지원 분야에 도움이 되는 자격만 추려서 적는 것이 깔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합격하는 경력직 이력서의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